안녕하십니까, 이사무장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여 상당히 궁금하셨을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바쁜 업무로 인하여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2년 10월경 낙찰된 대전시 유성구 토지에 대한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자 3명에 대해 전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여 약 40여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결과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 단기간에 인용 결정을 받고 즉시 항고 없이 매우 신속히 조기 종결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2020년 7월경 인도명령 결정을 해주시던 판사님들이 모두 민사, 형사재판부로 이동하시고 그 자리를 사법보좌관님들이 대신하게 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인 경매 사건에서 인도명령 인용 결정 받은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간단히 부동산 경매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총 2필지 합계 920제곱미터 약 278평가량 되는 토지입니다. 약 46억 원에 감정평가되었으나 1회 유찰되어 2022년 10월 말경 매각계 이래 고객이 약 30억 5천만 원가량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총 2명이 입찰하였는데 2등의 입찰 가격이 약 29억 원이었던 점으로 봐서는 괜찮은 가격에 낙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당 경매 사건에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으나 오래전부터 유치권 현수막이 외벽 펜스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고 가끔씩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치권 신고서 제출이 유치권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님을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낙찰 이후 유치권 현수막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한 개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치권 현수막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경 작성된 부동산 현황 조사서와 감정평가서에는 유치권자의 유치권 현수막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현황 조사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멈춘 상태로 보인다거나 공사장 주변을 판넬로 울타리를 친 상태이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토지에 공사를 하다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은 명확하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같은 해 4월경 촬영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진을 살펴보니 유치권자 A회사의 유치권 현수막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낙찰자인 고객이 같은 해 10월경 입찰하기 전에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을 살펴보면 유치권 현수막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펜스에서 떨어져 길에 방치되어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실제 공사대금 채권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다툼의 여지가 될 정황이 다수 보이므로 보다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저는 유치권 신고를 한 A회사 및 B회사를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공사업체의 대표 및 실무 직원분 등을 제가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만났는데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자신있게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최소한 A 및 B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C회사의 경우에는 담당 실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만 한 뒤에 약 일주일 뒤에 공사 관련 자료를 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C회사 또한 공사대금 채권은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유치권자별로 정리해보면 A회사는 약 3억 1,500만원, B회사는 약 2억 7,100만원, C회사는 4억 4,100만원으로 총 10억 2,700만원가량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액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 보였으나 실제 공사를 한 업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검토를 마치고 나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여부를 떠나 유치권자들이 공사 중단 시점부터 현재까지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낙찰자국께서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없었다는 진술 및 관련 입증 자료 등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는 모든 입증 자료들을 취합해 검토한 결과 잘하면 부동산 인등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었습니다. 유치권자에 대한 부동산 인등록 신청은 민사소송 절차가 아닌 간이한 신청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유치권자에 대한 신문 절차가 열리지 않고 양측이 제출한 몇 번의 서면 등을 토대로 부동산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입증 자료들을 상대방 유치권자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히 준비해서 서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반박 서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도 미리 여러 경우의 수를 파악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유치권자 총 3명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 인용 결정이 약 40여일 만에 내려졌고 상대 유치권자들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여 사건은 일찍 종결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는 부동산 경매 사건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소송이 아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사건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소송 기간으로 인하여 금융이자 대출, 소송비용, 임대차에 의한 기대수익 손실 등을 최대한 막는 것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례는 유치권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이전에 철저한 입증자료 준비가 성패의 큰 관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이 사건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